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J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문법도 공부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가 갑자기 번역기가 나온 거야. 그럼 여러분, 번역기가 나오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이 이 번역기를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 잘못된 번역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번역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근본적인 갈증이 있어요. 내가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근본적으로 좀 공부를 하면서 다시 백투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이게 이래서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탑다운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바텀으로 한 번쯤 쳐 올려서 두 개를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 약간 LLM 코딩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시면 LLM으로 코딩이 된다고 하니까 문법 싸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번역 단어 몰라도 돼. 그냥 LLM에 집어넣고 나오는 것들을 바탕으로 그냥 번역해 나가는 거죠. 문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의외로 이런 케이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면 학교에서 티칭을 할 때 애들이 그래요. 아니, 다 LLM 갖고 하는데, 다 LLM 가지고서 코드 짜고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어쨌든 좀 싸해가지고 다시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백지를 냈죠. 그러니까 LLM 없으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질문하는 반말하는 거지. 그 핵심적인 뒷단에 돌아가는 건 모르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원을 뽑았어. 근데 그런 직원들이 있어.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되게 심플한 거야. 나는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일을 한번 해보세요. 되게 다양한 각도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내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문법이라든지 뉘앙스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올라온 사람과 그냥 영어 공부 1절 안 하고 그냥 다 번역기 써서 LLM 번역기 써가지고 이 번역이 제대로 되는지도 일단 모르고 일단 그 결과만 놓고 쭉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한국적인 문화 가지고 그냥 미국 사람들은 이러려니라는 그런 걸 예측하는 것과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코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모든 영역이 다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 웬만하면 다 걸어 다녔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리고 저가 사실 미국에서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보스턴에 그 눈 내릴 때 저는 하이랜드에 살아가지고 업힐 올라가는 길로만 눈 잔뜩 쌓인 그 도로를 그때 약간 좀 그 똘끼가 좀 있었어가지고 한 번도 발을 땅에 안 댔고 서서 막 올라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땀이 온몸에 젖어요. 그게 약간 되게 체력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뭐 재택근무 하니까 제 재택근무는 거의 7년째 하고 있거든요. 체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 재택근무 하고 있고 뭐 운동도 안 하게 되니까 요즘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 운동 부족이란 말이야. 과거에는 그 자체가 필요 없었다니까요. 구석기 시대부터 근대까지만 봐도 걸어 다니고 노동해야 됐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그쪽에 피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운동량은 아주 그냥 기본 메타로 끌고 갔던 거란 말이야. 근데 인류가 문명을 발전을 거듭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문명들은 오죽하면 운동을 따로 해줘야 돼. 따로 해줘야 돼. 원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삶 자체가 운동이었단 말이야. 사냥해야 되고 걸어 다녀야 되고 그쵸, 뭔가 심고 채집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바뀌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운동을 따로 해요. 운동을 따로 하잖아. 막 헬스장 가서 땀 흘리고 막 PT하고 막 러닝하고 몇 킬로 떴어요. 막 계속 칼로리 계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본성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AI가 발달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 가장 답답하고 멍청했던 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이 발달되니까 앞으로 100년 뒤에 인간이 스마트폰 보기 편한 손가락과 목이랑 눈이랑 되게 이건 신문 아티클로 나왔다니까. 저는 이게 신문을 무슨 생각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1대1로 매치가 안 될 뿐더러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또 바뀌겠지. 100년 뒤엔 다른 디바이스가 나오겠죠. 인간이 그렇게 빠르게 몸이 바뀌나요? 그러면 저기 해안가 사는 사람들은 진흙회가 나와야겠네. 허파도 나와야 되고.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본다니까, 사람들이. 또 그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맞네 하면서 또 우르르 가고 크리티컬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 여전히 AI가 발전돼도 우리는 계속 문제를 풀 거예요. 왜냐면 지적 훈련이라니까. 그렇잖아. AI 발전되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안 가도 돼요?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말이 안 통할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우리 공부해야 되고, 알고리즘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지적 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사고하고, 책도 읽고, 똑똑한 사람들 말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학습시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AI가 있잖아. 얼마나 좋아. 물론 좀 약간 바보 같긴 해요. 막 헛소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할루시네이션도 내뱉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 그걸 경계하고 들어가면 충분히 나의 성장 도구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포함해서 귀찮아, 뭔가 하기. 그치? 그러니까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직업 다 망했어, 끝났어. AI가 발달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이걸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연락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가 AI 시대를 꾸준히 보니까 이건 코딩 반드시 해야겠네 해서 나한테 연락 오는 애도 꽤 돼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히려 세상이 변하는 걸 보고 오히려 이쪽으로 가는 그런 똑똑한 그런 지능 높은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너무
우르르 따라가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야지 반드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반드시 나눠질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들 팀장님과 실장님, 사장님과 여러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능력 차이예요. 능력 차이. 그분들은 그 나이에 먹게 많은 경험과 지식과 날리지,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프로블럼 솔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우와 그 직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해야 그 나이에 가서 그 대우를 받아요. 근데 AI라는 도구를 잘 활용하려면 지금부터 그 기초 체력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기초 체력은 도메인 날리지 플러스 컴퓨터 공학 쪽 여러 가지 사람이 사고하는 크리티컬 띵킹, 컴퓨테이션 사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한 건 1도 없습니다. 변한 건 1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건 제가 한 반년 전부터 제가 수업 자료로 쓰던 것들인데, 이제 하버드에 가면 CS50라는 수업이 있어요. CS50, CS50. 이게 하버드, 예일 같이 똑같은 수업이 들어가는 거여가지고 모든 학부생, 대학원생들이 들어와서 반드시 그 수업을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후배들한테 들었는데 요즘은 입학하기 전부터 그 수업을 듣고 가야 된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수업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과에 상관없이, 뭐 학부에 상관없이, 디그리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그 수업.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뭐 흔히 얘기하는 AI 4대 천왕이라고 얘기해서 뭐 앤드류 응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똑같습니다. 변한 거 1도 없어요. 변한 거 1도 없어요. AI 코딩이 나와서, AI가 나와서 직장을 없애고, 그리고 뭐 더 이상 개발자가 의미가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1도 상대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애시당초. 계속 얘기하지 마. 자꾸 주변 메타, 주변도로 얘기하지 마세요. 뭐 누군 얼마 잘렸는데 뭐 했는데, 그것도 사실 들어가다 보면은 레이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를 잘렸는데, 뉴스 기사, 추측성 보도,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미래를 투자할 때 그거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프로블럼 솔빙 문제고 펀더멘탈이 중요하다는 거죠. 많이 만들어 보세요. LLM 가지고 많이 실패도 해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젠스낭도, 전 젠스낭 같은 분들은 일단 C레벨의 핏불, 그러니까 C레벨의 사람들은 CEO, 뭐 CFO 이런 분들은 저는 한 개 듣고 약간 걸러서 필터를 하거든요. 일론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코드 안 해도 된다, 우리께 다 AI로 다 끝낼 거다, 교육 없어질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젠스낭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 지금도 여전히 엔지니어 계속 뽑고 있다. 왜냐? 이분이 정확히 그 워딩을 써요.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단어를 써요. 정확히. 왜냐면 그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 계속 그들이 필요해. 그래서 더 좋은 AI를 개발할 거고, 그분의 역할은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니까? AI를 대치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네, 프로블럼 솔빙이라니까요. 제가 제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잖아요. 컴퓨테이션 사고 왜 중요한지, 디자인을 왜 그런 관점으로 보고, 디자인 프로세스를 왜 코드화 시켜야 되는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나는 내 직원들이 AI를 쓰라고 무조건 장려한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설계사무소를 차리고 있어. 근데 다 애들이 손도면 치는 애들이야. 다 손으로 스케치하는 애들이야. 그럼 내가 오너 입장에서 답답하죠. 야, CAD 써. 야, 빔 써. 야, 코딩 써. 왜 자꾸 손으로 도면 쳐? 그렇잖아요.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충분히 장려되고 그걸 써서 다양하게 만들어내야겠죠. 그럼 핵심은 뭐다? 그들의 이제 문제에 산재되어 있는 그 문제를 푸는 게 핵심이라는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같이 모임하는 친구 중에서도 그분이 이제 한국으로 왔나 봐요. 그 구글 딥마인드 팀에서, 구글에서 뭔가 서밋이 열려서 갔는데, 구글 딥마인드에서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뻔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직접 다 작업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떤 미친놈이 그거를 AI 코드 만들어서 커밋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이거 가지고서 오프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디스커션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 몇 년이냐고. 그러니까 8년이래요. 8년? 8자라는 소리 들었어요. 7, 8년? 내가 근데 그분을 안 지가, NJ 채널을 한 지가 제가 8년째거든요. 근데 그분을 NJ 채널 하면서 1년 정도 뒤에 알았고, 그때는 설계 업무를 했었거든요. 얼추 따져도 8년이 안 되는데 어떤 8년이나 하더라고요. 근데 8년의 엔지니어링 경력이 있으면은 이거를 그렇게 못 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AI가 코드를 짜가지고 커밋한다? 불가능,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아니나 다를까 구글 딥마인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네들도 다 직접 작업하고, 데이터도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계속 개발자 가지고 데이터 필터하고 코드 짜고 LLM 만들고, 개발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겠죠. 정말 우리가 그리는 그 그림, 개발 AI가 AI를 만들고 AI가 AI를 만들고 막 가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LLM에서의 그 방향을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영화나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그 AI가 나와서 그 모습이 나왔으면 참 좋겠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뚫어야 될 브레이크트루가, 그러니까 뚫어야 될 장벽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 현업을 좀 해보고 LLM,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머신러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그렇게 저 사람이 인사이트가 있어서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다 똑같이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다시 아까 얘기한 걸 또 얘기하는데 뭐 반복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고하는 능력, 정의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고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능력, 그거를 보면 엄밀도가 자연호.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잖아.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야 우리가 자꾸 자전거가 도둑 맞는데, 야 이 건물들이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 담배를 피는데 이거 어떻게, 여기 자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이걸 해결하면 좋을까? 건축적으로 문제 있죠. 자연으로 설명했잖아요. 문제를 또 이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자연으로 설명하면서 점점 엄밀하게 가는 거죠. 차라리 벽을 몇 센치를 더 넓히고 되게 엄밀하게 얘기하는 거죠. 어느 벡터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엄밀함의 정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인식을 해야 되고 문제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버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고유한 관점도 필요할 거고 뭐 윤리적인 판단도 들어가야 되고 디자인적인 경향, 성향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그 실리콘밸리 요즘 뜨고 있는 어떤 AI로 디자인하면 다 똑같이 나온대잖아. 파란 색깔 그 퍼플 톤으로 해가지고 다 UI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거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해줘야지 그 AI가 안 나온다 하더라고. 저도 얼마 전에 친구네 그 사무실 리뷰를 갔었었는데 아이콘이랑 그 캐릭터를 만들면 딱 그 색톤 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또 그 얘기했어요. 요즘 야 AI로 만들면 다 이 색톤 쓴대더라. 이거 프롬프트 다시 넣으라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 색깔과 도메인 날리지와 자기의 취향, 성향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실리콘밸리 인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게 또 유행한다고. 그런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의 프로블럼 디텍팅 능력과 그 다음에 기술 능력,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풀거나 수학적으로 풀거나 알고리즘적으로 풀거나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여기에서는 코딩, 뭐 AI, 바이브 코딩 아무 키워드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대화해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신감을 갖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디스커션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이거를 반박했을 때, 누군가 이걸 옹호했을 때 반대 입장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고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알아야겠죠. 컴퓨터 공학을 알아야 그 도구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어디 영역에 전달이 될 것이냐. 도시면 도시, 건축이면 건축, 랜드스케이핑이면 랜드스케이핑, 각각 디자인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난 디자이너 아닌데요. 그러면 각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그건 해보지 않고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사고하는 능력, 엄밀함을 정의하는 능력, 이게 사실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S50에서도 마찬가지고 앤드류 응 교수님이라든지 뭐 저명한 학자들이 자꾸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해? 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도 사실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건. 인간 사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주변에 직업이 없어지고 뭐 대체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가셔서 기도 메타로 빨리 그날이 오길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내가 피해를 안 받게 빨리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변한 거 없습니다. 자기 개발하고 나의 능력을 이 도구들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키워서 시장에서 바꾸는 거야. 가치로. 그게 핵심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때문에 더 멍청해지고 있어,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LLM 이전에 학위를 끝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대학을 다니는 건지 LLM이 대학을 다니는 건지 모르겠다. 저도 20대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학교 수업을 나가보면은 정말 이 친구가 이걸 이해한 걸까? 질문을 툭툭 던져봐요. 바운드를 툭툭 쳐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북이야. 그게 나의 실력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요즘은 그런 게 떴더라고. UCLA에 어떤 사람이 졸업장을 봤는데 자기가 LLM 인공지능으로 썼다는 그 히스토리를 막 보여주면서 뭐 이게 과연 올바른가? 학위가 취소됐네, 마네, 막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팔로우업 뉴스를 찾아보니까 뭐 학교에서 그 수업에서는 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쓴 거고, 그분이 또 무슨 뭐 콜롬비아 대학에서 뭐 석사를 뭐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막 나오는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도구들을 가지고 정말 실력을 키워서 그 모양을 갖춰서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서도 못 버티고 나와요. 잘려. 진짜 장담하건데 회사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LLM을 해서 코드 시험 문제라든지 인터뷰 문제를 요즘도 막 모니터 2개 써가지고 LLM 써서 가라로 인터뷰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독이가 자기한테는 독이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일을 해봐. 다 알아.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아. 학계든 인더스트리든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버텨내서 롱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LLM을 잘 쓴 거예요. 인공지능 잘 쓴 거야. 그리고 잘 쓸 수밖에 없어. 왜? 학습하면서 성장하면서 올라갔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치팅 목적으로 복북. 저도 그렇게 해봐서 알아요. 안 늘어, 실력이. 안 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농구 같은 것도 한 번 더 져서 들어가면 끝입니까? 지금 그거야. LLM이 계속 실패해야 된다니까요. 실패하고 뛰어보고 숨도 차보고 미러도 보고 다쳐도 보고. 그게 인간의 트라이 앤 에러 학습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걸 안 하고 간다? I don't think so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구는 문제 없다. 도구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문제라는 거고. 근데 사용자의 문제가 도구가 모든 걸 끝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이 언젠가 바뀌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다? 그거는 너만 놓고 있으라고. 너만 놓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할 때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상한 정보 퍼뜨리고 공부하세요. 더 열심히 하시고 AI 활용하시고 코드도 짜보고 실패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그렇게 페인이 많아야 게인이 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이제 서바이벌 키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요즘 또 뜨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뇌가 썩는다. 이게 옥스퍼드 사전에도 이제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이전 세대도 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외웠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때문에 전화번호를 거의 못 외워요. 그렇죠?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좀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이런 테크놀로지가 왔을 때 우리가 점점 바보가 돼가는 게 분명히 있어요. 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어떤 시간과 노력을 다른 거에 투자해서 좀 더 뭐 다른 쪽으로는 또 높은 지능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건 다행인 거죠. 예, 정말 전략적인 거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계산 능력도 계속 저하되고 걷기 능력도 저하되고 사고 능력도 저하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저하되고. 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좀 딴 얘기고 약간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린 아이들 좀 금쪽이들 막 이런 거 보면 막 그 부모의 그 자녀다 막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저도 이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막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결국에는 다 해결해줘.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20살, 30살 돼서도 엄마한테 해줘 메타 보이고 심지어는 학교, 회사에도 부모가 전화해가지고 뭐라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왜 넌 독립 안 하니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키운 거잖아. 이 브레인 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쇼츠라든지 계속 자극적인 것들이 계속 온단 말이야. 자극적인들이 계속 오니까 아무래도 사고하기보다는 우르르 따라가고 AI가 다 내뱉어주니까 그걸 크리티컬 띵킹하지 않고 그냥 복붙하고 그런 사례 되게 많아요. 누가 코드를 짰어? 근데 그걸 그냥 커밋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코드였어? 근데 이거 언제 알았냐면은 몇 달 뒤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시니어가 이걸 찾아냈어요. 얘는 읽을 줄 모르니까 그냥 그 수준에서 받겠지. 그걸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 AI가 뱉어줬으니까 사고 없이. 그 비용들이 막 늘어나겠죠. 이걸 또 AI 슬롭이라고 또 요즘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결국 거기서 우리는 점점 더 멍청해지고 있다는 건데 이 도구들 바탕으로 오히려 빈익빈 불이가 더 심해진다는 거지. 누구는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누구는 점점 더 지적 수준이 나빠지는 거죠. 안 그래도 나이 들면 까먹고 헷갈리고 하는데 굳이 지금부터 자라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불편함에서 뭔가 근육이 자라는 것처럼 계속 움직여야 돼. 뇌도. 그게 이제 탈숙련 과정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계속 비행기 기장이 자동 한법에만 계속 의존하다가 어느 순간 수동으로 딱 바꿨을 때 순간 머리가 벙 찌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AI의 어떤 우리 업무에서 그냥 쭉쭉 뱉어주는, 우리는 건강한 판별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분별 없는 소비자로만 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하지 않는 근본이 뭔지를 깨닫고 고민하고 그쪽에 근본적으로 시간 투자하면서 올라오는 게 가장 핵심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누가 잘 쓸 거냐, AI 가지고 누가 더 흥하고 누가 더 앞으로 좋은 인재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AI 없이 일을 잘 수행하는 그 사람이 AI와 함께 거부감 없이 호기심 가득 찬 멘탈리티로 그 도구들을 자기 업무에 적용할 때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나도 빠지면 안 돼. AI만 써. 도메인 날리지가 없는데 이러다 보면 계속 AI 슬롯뿐만 아니라 할루시네이션, 이상한 사이드 이펙트가 계속 쌓이는 거야. 사회적으로 비용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렇다고 AI를 안 써?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걸 써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 사회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야지 AI라는 도구를 가지고 내가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고인물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